미국 애틀랜타에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세대 기업가들이 선배 기업가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구하고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는 자리가 됐다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회의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갑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선후배가 만난 자리입니다. 고민이 되는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질문과 답이 오갑니다. 관세로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님 분들한테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가운데서 사실 이제 관세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That could also mean raising their prices as well. So I think that's the only solution we have. And even though it could be harder for the customers, I think everybody will understand just because of the current landscape right now. 이번 차세대 모임은 휴스턴과 알칸소, 유타 한인 상공회 회장 등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동포 경제인 간 교류는 물론 주류 사회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위해 시작됐는데 애틀랜타에서 열린 첫 모임부터 4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노하우,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그 사이에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노하우와 팁들을 저는 가장 많이 배워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하고 커넥션이 많기 때문에 그 커넥션하고 한국의 커넥션하고 같이 뭉쳐서 콜라보레이트하면 조금 더 강해진 그 상공회의소가 되고 미국 메인스트림에 좀 더 많이 프로모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부당한 일을 한인 사회가 부당한 일을 잘 쓰게 우리가 보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로 소매업에 종사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차세대들은 전문 직종부터 무역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진화해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고는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서슴없이 아이디어를,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다면 크게 같이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미국 문화, 한국 문화를 공통으로 같이 이해를 하고 서로가 조금 하는 일들이 다를지언정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시작된 차세대 동포 경제인들의 모임. 이들은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수는 7,000명 정도로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출범 1년 만에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한인 사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첫 발을 뗀 제-헝가리 한인회 이야기인데요. 올해는 한국과 헝가리 수교 36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류가 커지는 만큼 모국과 동포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다뉴브 강이 흐르는 도시 부다페스트.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끄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념품을 차곡차곡 포장하고 곳곳을 점검하며 마지막 손길을 더해갑니다. 헝가리 한인회가 올해로 제12회를 맞은 유럽 한인 청소년 웅변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사실 진즉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에서라도 공식적인 한인회가 출범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이런 행사도 여기 치를 수 있고 저희 아이가 이 좋은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1988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동포 수도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한인 사회를 이뤘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33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유럽 전역에서 한인회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하나였습니다. 대사관과 한인회가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 보호와 또 여러 가지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한인들은 그동안 공식적인 한인회가 없었어도 한글학교와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 명절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힘을 합쳐왔는데요.
지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 당시에는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슬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지난해 헝가리 수교 35주년을 맞아 한인회를 창립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갑자기 많아지고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작도 공식적으로 재단화해서 법원에 등록을 시켰고 20년 이상 헝가리에서 거주하며 지역 사정에 밝은 동포들로 구성된 한인회는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봉사를 실천하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유학생들을 위한 조직도 마련돼 세대 간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학생들, 유학생들이 이제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제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청년국이 생긴 이후에 이제 대사관이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겼습니다.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가 확실하게 되어야겠다. 이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헝가리 한인회는 문화 행사뿐 아니라 의료 정보 나눔과 차세대 지원까지 동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관광도시 투르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복의 고운 자태는 물론이고 K-팝과 웹툰 같은 요즘 세대 콘텐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길거리 음식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궂은 날씨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 이날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대표 관광도시 투르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성스레 접어 만든 한지꽃과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단아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당당한 걸음을 선보입니다. On fait partie du défilé et c'était l'occasion de sortir nos hanbok aussi. Beaucoup, oui, c'est pour ça qu'il y a une école coréenne qui a ouvert il y a quelques années.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현대 한국 문화의 대표주자 K-팝 공연은 축제 열기를 더합니다. J'adore la Corée, j'adore la K-pop, les dramas. J'adore cet univers. Mon rêve c'est d'aller en Corée, donc bah oui, c'était logique pour moi de venir ici. VR 기기를 착용하고 둘러보는 경복궁과 태블릿을 통해 배우는 한국어까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배움으로 잇기 위해 마련된 교육 부스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벌써 저희는 내년 계획하고 있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무르익은 축제. 이틀 동안 열린 복합 한국문화 행사는 사전 예약 조기 매진을 시작으로 하루 평균 3,500여 명이 찾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양국은 이 같은 반응에 큰 만족을 보이며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Aujourd'hui, en fait, on ne peut pas ignorer voilà, la vague qui déferl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avec cette culture coréenne si riche. Culture coréenne, mais aussi bien sur la partie tradition que la partie K-pop, K-beauty, K-drama, etc., etc. Comme depuis 2019, il y a une coopération avec Suwon, donc en Corée du Sud. Nous nous sommes dit que ce serait vraiment très intéressant pour les Tourangelles et les Tourangeaux, pour les citoyennes, de découvrir la culture coréenne, puisque nous savons que les jeunes notamment, mais pas uniquement. Je pense que c'est très très important que des peuples comme les nôtres, à l'autre bout du monde, se connaissent, se côtoient et apprennent vraiment les uns des autres, parce que dans un monde comme le nôtre, c'est très très important voilà, de se connaître ici et là-bas. 한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 또 서로 간에 좋아하고 이러는 게 한국과 프랑스 관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좀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이 조금 힘을 합쳐서 이거를 조금 프랑스의 굉장한 이렇게 지방 한국 축제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짙은 초록의 나무들이 줄지어선 하와이의 한 마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매일 함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빠는 5,200보 걷고 난 7,500보. 우리 아빠의 건강이 저의 전부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거. 함께 걸어온 55년 세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두 사람. 이 부부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람있고 좋아요. 아빠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은 내가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발전시키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 이처럼 아내가 존경해 마지 않는 남편은 한국어 연구와 교육에 평생을 바쳐왔다는 하와이 대학교 손호민 명예교수. 지난 40년 동안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며 세계적인 한국어 교육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손호민입니다. 1933년생입니다. 56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직장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65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언어학자로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는 손호민 교수. 지난 1965년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동서문화센터 장학생으로 선발돼 하와이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의 박사과정 끝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은 손호민 교수를 다시 하와이로 이끌었습니다. 하와이에 태평양 아시아 언어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으로 처음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이 됐거든요. 당시 하와이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갈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한국학 연구소가 생겼고 제가 소속된 동아시아 어문학과 맨 처음에 제가 들어오니까 한국말 배우는 학생들이 한 학기에 15명도 못 돼요. 한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 손호민 교수는 한국어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직접 만든 한국어 교재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가장 체계적인 학습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버드와 MIT 등 우수한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가 됐습니다. 박사를 많이 길러서 이 박사가 여러 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를 하게 되면은 그 한국어가 훨씬 발전을 세계화도 되고 발전이 되겠다 싶어서 박사과정에 치중해서 박사를 제가 직접 지도해가지고 그래서 학위 만든 사람이 46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한참 전에 일선에서 물러섰을 80세 나이. 늦은 은퇴를 하면서도 오로지 제자 양성에만 힘을 쏟았던 손호민 교수. 이런 노 교수의 바람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호민 교수님의 업적 중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언어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그런 저술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공부한 그 후배 학자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MIT 언어학 교수 등 제자 2명과 함께 문법 용례 사전 출간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고령에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쉽게 전하고 싶은 열정은 여전히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이게 마지막 프로젝트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옛날에는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지 않아요. 돌아서.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뇌가 살아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손호민 교수가 만들어 놓은 탄탄한 교육 체계는 현재도 수많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한국 문화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아니면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고 싶어요. 평생을 한국어 연구와 교육에 바친 손호민 교수. 손 교수의 연구와 가르침이란 유산은 앞으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제동포청이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동포청이 생겨서 뭐가 달라졌는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편리하게 제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